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오후 10시에 열리는 토트넘 대 빌라의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의 토트넘이 승점 6점짜리 경기를 잡으러 빌라파크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왜 승점 6점짜리 경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기는 리그 4위와 5위의 싸움으로 챔스 티켓이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경기로 불립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빌라와 한 경기 뒤진 채 승점 8점 차로 벌어지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이번 승부의 결과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과거 통계를 분석해 빌라전을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의 BBC의 문어 크리스 서튼이 토트넘보단 아스톤 빌라의 손을 들어준 이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맞대결보다 토트넘이 훨씬 더 유리해진 이유와 캡틴 손흥민이 팀의 승리를 이끈다면 20년이 넘는 저주를 깨며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이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이번 승부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빌라와 토트넘 모두 최근 리그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빌라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 토트넘은 지난주 후반 3골을 몰아치며 크리스탈 팰리스를 역전승으로 꺾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돌아와 첫 골이자 리그 13호 골을 넣으며 득점 감각을 올린 점이 토트넘 상승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BBC의 크리스 서튼이 아스톤 빌라 대 토트넘의 승부를 예측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일마다 경기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예측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크리스 서튼도 그중 한 명으로 BBC 스포츠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튼도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가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빌라가 3대2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매우 직감적인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예측하면서 어려운 점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기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라고 서튼은 평가했습니다. 축구용 생각에는 이번 경기를 승리한다면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토트넘 팬들이 이번 경기의 승리를 매우 바랄 것이기 때문인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빌라는 토트넘과의 지난 3번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했는데 1996년 1월 이후 스퍼스를 상대로 한 가장 긴 리그 승리 기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득점포를 폭발하면서 토트넘 승리를 챙긴다면 28년 만에 기록을 깰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200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1번 빌라파크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빌라의 승리가 9번, 무승부가 2번으로 빌라는 토트넘에게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퍼스는 지난 승부에서 1대2로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스퍼스는 지난 5경기에서 2골 이상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경기의 원정 리그 경기 중 한 경기에서만 승리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2017년 5월과 9월 사이에 6경기 연속으로 2골 이상을 마지막으로 득점했습니다. 손흥민이 빌라전을 승리로 이끈다면 20년의 빌라파크 무승의 저주도 깰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거 통계에서 빌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토트넘이 여러가지 면에서 빌라에게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토트넘은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26경기를 모두 골로 장식했습니다. 이는 1950-51 시즌 아서로 이후 잉글랜드 일부 리그에서 감독이 처음 선임된 경기에서 나온 최고의 득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득점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게다가 빌라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어제 아약스와의 컨퍼런스 경기를 위해 네덜란드 원정길을 다녀왔죠. 반면 토트넘은 팰리스전 이후 일주일간 휴식을 취해 체력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와 다르게 수비 라인업이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13라운드에서는 토트넘 윙백 4명이 포백을 구성했습니다.
우도기, 데이비스, 로얄, 포로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토트넘의 주축 센터백들이 없었기 때문에 와킨스에게 막판 역전골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킨스는 현재 리그 16골로 골 감각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보다도 와킨스의 스피드와 결정력은 훨씬 더 날카로울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로메로와 반더벤이 선발로 출전합니다. 때문에 와킨스를 상대로 토트넘 센터백 듀오가 뒷문을 단단히 걸어잠글 예정입니다. 특히 스피드가 빠른 빌라의 와킨스를 막는데 반더벤의 속도가 빛날 겁니다. 게다가 수비진의 포로까지 이번 빌라전을 통해 복귀한다는 점도 희소식입니다. 포로는 손흥민의 침투를 살려줄 또 하나의 패스 자원인데요. 지난 빌라전에서 페드로 포로가 여러 번 손흥민의 침투와 함께 빌드업에 기점이 되어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포로의 날카로운 킥이 손흥민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손흥민이 지난 팰리스전에서 득점 감각을 살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88분 37m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스피드로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손흥민의 침투가 날카롭게 살아있는 상태죠.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서 최전방으로 나와 날카로운 침투 움직임으로 여러 번 빌라의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리그에서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때문에 득점을 여러 번 놓친 경기가 바로 아스톤 빌라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날카로운 침투를 한다고 해도 패스가 정확하게 날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뒷받침해줄 2선의 패스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2선에 브라이언 힐, 클루셉스키, 브레넌 존슨이 선발로 출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젠 토트넘의 2선도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손흥민을 지원 사격해줄 2선 자원인 베르너, 메디슨, 존슨이 선발 출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요. 엔지 감독이 빌라전에서 우측 윙어를 누굴 출전시키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브레넌 존슨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아스톤 빌라전도 손흥민의 날카로운 침투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비 뒷공간을 활용하려면 템포를 죽이는 클루세스키보다 직선적인 존슨이 훨씬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셉세비는 그놈의 자발만 쓰는 단점 때문에 무조건 박스 근처에서 꼭 한 번씩 접으면서 템포가 죽죠. 그렇게 되면 역습 찬스를 제대로 살리기 힘듭니다. 게다가 그 드리블 패턴도 상대팀들이 거의 다 예상하기 때문에 빌라의 수비를 상대로는 더 힘들죠. 그리고 이번 경기가 전반전 힘든 경기가 되어도 손흥민과 토트넘의 골들이 후반에 터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후반에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팀이 후반에 골을 많이 넣는 이유가 바로 강도 높은 페이스라고 밝혔는데요. 4명의 미드필더로 5명의 수비를 뚫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100분 동안 그렇게 수비하는 건 상대팀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 체력적인 단점이 있는 빌라가 토트넘이 계속되는 공세에 후반전 많은 실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회들을 잘 살린다면 어쩌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재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 승부 예측 스코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